안녕하세요. 강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정신과 전문의 오상훈입니다. 오늘부터 두 번에 걸쳐 스트레스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스트레스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흔히 우리는 스트레스가 안 좋은 것으로 생각하죠. 실제로 이런 말도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다. 물론 이것이 전적으로는 아니지만 일부는 맞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스트레스는 어떤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스트레스, 즉 감정적인 불안이 질병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 대규모 연구에 의하면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에 사망 위험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특히 스트레스가 해롭다고 믿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사망 위험이 더 높다는 것입니다. 즉, 스트레스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스트레스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스트레스, 대인관계 스트레스, 시험을 앞두고 또는 경기를 앞두고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요. 어떤 이들은 여러 사람 앞에서 발표하는 것이 매우 큰 스트레스인 경우도 있죠. 그리고 가까운 사람과 이별, 그들의 죽음, 질병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스트레스일 것입니다. 스트레스의 정의는 신체의 항상성을 깨트리는 외부 세계의 어떤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려서 내적으로나 환경적으로 변화가 생기면 우리 몸이 거기에 맞춰 적응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여기서 스트레스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깨진 항상성을 재정립하기 위해서 신체가 적응하는 그런 일을 얘기를 합니다. 조금 복잡한 그림인데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스트레스에 반응하게 되면 먼저 우리 뇌가 여러 물질이나 호르몬을 통해서 우리 몸 곳곳에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일종의 위험 신호를 보내는 것이죠. 이 위험 신호에 반응해서 자율신경계 또는 면역체계 그리고 내분비계가 반응을 하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반응으로 자율신경계 중에서 교감신경계가 반응을 합니다. 교감신경이 자극하게 되면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 콜티졸 같은 호르몬이 증가하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당 대사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련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는 각성을 하게 되고 집중력과 사고 능력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면역 능력도 강화가 되죠. 이처럼 스트레스에 반응해서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스트레스에 반응을 해서 어지러움이나 두통, 손발 저림, 가슴이 두근거린다든지 소화불량, 근육통처럼 부정적인 신체 반응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어떤 부정적인 신체 반응 때문에 스트레스가 안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죠. 놀랍게도 이러한 스트레스 반응은 직접적인 스트레스를 받지 않더라도 나쁜 생각,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이러한 반응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난 이제 끝이야.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서 앞서 제가 설명드린 생리적 스트레스 반응과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평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흔히 스트레스는 나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좋은 스트레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스트레스의 양면성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스트레스에 대해서 적절히 평가하고 적응적 대처를 한다면 그것은 좋은 스트레스가 됩니다. 그에 반해서 부적절한 평가와 적응적이지 못한 대처를 하게 되면 나쁜 스트레스가 되는 것이죠. 결국에 같은 스트레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해석하는 것에 따라서 좋은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고 혹은 나쁜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나쁜 스트레스는 통제가 어렵고 대응을 못하게 해서 우리를 우울하게 만든다든지 불안하게 만든다든지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유발합니다. 그러나
좋은 스트레스는 예측이 가능하고 적절하게 대응만 한다면은 승진이나 급여 인상, 기록 경신 등과 같은 어떤 개인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고 자신감 등의 긍정적인 감정을 일으키게 됩니다. 지금까지 스트레스가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이제부터는 왜 스트레스를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스트레스 사건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스트레스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적절하지 못한 평가와 적절하지 못한 대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즉,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스트레스 사건들은 모두 나쁜 스트레스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결국엔 이것이 쌓이고 쌓여서 만성 스트레스로 이어지게 됩니다. 만성 스트레스에 노출되면 만성 피로, 통증, 고혈압, 당뇨병 같은 신체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정신적으로도 우울, 불안, 짜증, 분노, 중독, 번아웃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신체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기 위해서는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해서 만성 스트레스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가로축은 스트레스 정도입니다. 그리고 세로축은 퍼포먼스, 즉 수행 능력 정도를 나타냅니다. 스트레스가 매우 심하면 가로축의 제일 우측으로 가게 되면은 퍼포먼스가 매우 많이 떨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스트레스가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이 좋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그래프에서 보시면 그 가로축의 가장 왼쪽 스트레스가 거의 없는 것도 퍼포먼스는 매우 낮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적당한 스트레스가 있을 때입니다. 퍼포먼스가 가장 우수하죠. 자, 여러분이 실망하셨을 수도 있지만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는 환경과 계속 상호작용을 하며 살기 때문이죠. 그러나 다행히 스트레스에 잘 대처하는 법은 있습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여 건강하고 일상에서의 좋은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오늘은 스트레스가 무엇인지, 왜 스트레스를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실제로 어떻게 스트레스를 관리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